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론을 극단적인 음모론이라고 내세웠던 그런 이유가 바로 요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기가 당선되었으니까 나는 가짜가 됐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누가 당선됐든 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든 누가 시장이 됐든 자, 그게 가짜로 당선됐다면 가짜 당선 국회의원이고 가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규명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적극 나서가지고 이 일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현역 국회의원들이 규명하지 않고 소극적이냐 하는 것을 보면 자, 윤상현의 이 말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상현은 어제도 지금 국조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입장을 대변해 주다가 주진우 의원과 김원혜 의원으로부터 자, 이 자리에서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왔느냐, 대변하는 자리냐, 이렇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오늘 또다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 선관위 투표율 조작 문제를 두고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관리 부실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투표자 수의 허위, 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것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선을 쫙 긋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자 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 둘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투표자 수의 허위 그리고 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게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재검표를 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위위원장이 그런 문제의식도 없이 투표율을 조작했으니까 그게 바로 득표율 조작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걸 선을 딱 끊어놓고 그래서 자, 득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의 핵심이니까 자, 그거는 여기와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윤상현 그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득표자 수의 허위 오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투표율을 조작하거나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당선됐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55명의 명단을 냈으면서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갈까봐 자기가 거기 포함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지금 윤상현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자,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고 화를 할까봐 그 소리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자, 부정선거가 없다고 선을 쫙 긋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윤상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면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거지. 대개의 경우 수사가 있으면 범인을 잡아놓고 수사를 하라는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거기 흉기가 있고 거기 시체가 있고 거기 정황이 있으면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누가 범인이다 또 꼬집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은 범인부터 잡아내라. 그래야 살인사건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시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 살인사건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다. 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위위원장이 되면 그러면 여당 또는 선관위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거,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들 제출하게 만들고 또 밝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규명하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도 항의를 받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윤상현이다.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도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나서가지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쏙 빠져갖고 지금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버리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나중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수사 대상이고 또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또는 거기 현 여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부정선거